자, 11강 원의 방정식 연습 문제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문제 보면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원에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고 중심과 같다네. 중심 찾고 그리고 점 1,1을 지난대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에서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A값하고 B값이 주어진 거고 한 점을 통해서 반지름을 구하자 라고 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완전 제곱식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y 플러스 3의 제곱 숫자 2항에서 정리하니까 4, 9, 13에서 1을 더하니까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무엇만 바꿔주면 되냐면 여기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무엇만 바꿔주면 되냐면 14라고 하는 것을 r제곱으로 바꿔서 1,1을 대입해 가지고요 r제곱을 찾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식을 완성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 1,2를 대입하니까 1 대입하니까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 될 것이고 2 대입하니까 그렇죠 25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r제곱은 얼마예요? 26. 대입해서 정리하면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점 0,3을 지나며 3,0에서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실제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을 구성하는 것은 원을 유일하게 구성하는 것은 세 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점이라고 하는 것밖에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따라서 세 개의 문자를 두 개의 문자로 바꿔서 해야 되는 수학적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안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면 접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자를 3개에서 2개로 바꿔야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인 거지.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일단은 2개로 표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y가 있고요. 여기 0,3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 3,0이라고 하는 점이 있네.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은 이런 꼴이 될 것이거나 혹은 이런 꼴이 되는데 첫 번째 꼴과 두 번째 꼴에서 0,3을 지나는 것은요 이쪽 어딘가에서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렇죠 두 개의 문자로 표현하는 게 핵심인 거지. 따라서 원의 중심을 a, b라고 놓을 거야. 그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면 0,3에서 접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접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됐니?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는 접하는 게 아니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반지름이 되겠지. 반지름.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b의 제곱이 반지름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인지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x좌표가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두 개의 문자인데 문제를 하나씩 줄여나가야 되잖아. 그럼 원의 중심 x좌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y-b의 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그렇죠. 0,3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 가지고 b의 값을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뭘 대입해? 3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0 대입하니까 9 플러스 9 마이너스 6b 플러스 b의 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정리하니까 18은 6b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b는 얼마 나와? 3 이렇게 되겠지. 따라 주어지는 값을 홀라당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원은 하나밖에 안 나오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래요. 32번입니다. 32번 보도록 하죠.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을 A, x좌표가 2인
원 위에 두 점을 각각 B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은요, 뭐밖에 없어. 그렇지. 점을 갖다가 구하는 거잖아. 그럼 원의 중심 A 구하시고요. X좌표가 2인 원 1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원이 구체적이지가 않네요. 그 부분을 갖다가 그래프로 형상을 시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중심 이것저것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1,4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5,6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양 끝점을 한다면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요. 반지름의 길이 구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원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떠들었던 내용 중에서 그렇지. 그래. 두 개의 근으로 표현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1하고 5하고 y에 해당되는 것은 4하고 얼마? 6하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이놈을 정리하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원을 하나 이렇게 탁 그렸어. 한 점은 얼마냐면 대충 그려. 한 점은 1,4고요. 이렇게 그리면 문제 풀 수 있나? 이 점은 5,6. 다시 그리자. 지워서 다시 그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갖다가 그리고요. 1,4가 요 정도에 있을 거야. 1,4가 요 정도에 있을 것이고 5,6이 요 정도 어딘가에 있겠네요. 5,6이 여기 어딘가에 탁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양 끝으로 하니까 중심이 있을 것이고 중심도 그냥 바로 계산해 보면 3,5 이렇게 나오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원의 중심을 A라고 했으니까요. A라고 하는 거 마킹하시고 X좌표가 2인 원 그랬단 말이야. X좌표가 2인 원을 갖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식으로 한번 찾아. 여기 2가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X좌표가 2인 원. X좌표가 2인 원이에 X좌표가 2인 원, X좌표가 2인 원 위에 두 점을 각각 원 위에 A, B, C라고 했어요. B하고 얘를 뭐라고 했냐면 C라고 했단 말이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찾아내면 되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푹 내려가지고 이 길이를 갖다가 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찾아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됐으면 일단 원의 방정식을 찾아봅시다. 여기 원 찾았지? 여기 X좌표가 뭐라고요? 여기 X좌표가 2라고요. 그럼 수선의 발을 뻥 내려서 이 길이를 찾으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찾은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어쨌든 방정식을 찾아보면은요. 풀어보도록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cy 플러스 24는 0 이렇게 되겠네.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요 여기서는 얼마 나와? 그렇지 9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25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5하고 이거 빼니까 29 빠지니까요 얼마가 되느냐 이게 뭘 너무 잘못 풀었니 그렇지 5 이렇게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 찾았고요 x좌표가 2인 점이 딱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점 있고요 이 점 있고요 됐니?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니? 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이 길이 있어야 되겠지. 이 길이 찾아보니까 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이 길이 구하고 이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렸으니까 이 길이 구하고 여기 반쪽에서 높이를 갖다 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뭘 때려 넣는 거야? 그렇지. x좌표 2라고 했으니까 2를 때려 넣으면 원하는 y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칸이 좁네. 하여튼 찾아보면 y-5의 제곱은 4 이렇게 될 것이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7하고 얼마 나와요? 3 이렇게 나오네. 그림에서 살펴보면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길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4 이렇게 될 것이고, 반박 쪼개면 이 길이는 얼마니? 라고 이렇게 될 것이고, 높이 구하려고 하는 거야. 높이는 얼마에 했더니 그렇죠, 1 이렇게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4고 높이가 얼마야? 1인 그러한 삼각형의 넓이니까요, 찾아내면 되겠지. 따라서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서없이 설명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을 형상화해 가지고 문제로 접근하는 힘을 길러야만 할 것 같아요. 33번입니다. 33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하죠. 두 개의 점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어디서 인지를 해야 돼. 어디서 많이 봤더라 라고 하는 부분 인지하시고, 움직일 때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식을 찾아보면 이렇게 될 거야. P라고 하는 점을 모르니까 뭐라고 넣어야 돼요? P는 그렇지, X, Y라고 놓고 식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PA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X-5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18 이렇게 나올 것이고,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뭐가 등장해요? 1이라고 하는 게 등장할 거야. 5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확인해 봤더니 5는 뭐예요? 원점이라는 거지. 따라서 정리하니까 1이 하나 이렇게 딱 있을 것이고, 원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거야. 이 식을 정리하면 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인지해야 돼. 그렇다면 주어진 거에서 원점 OP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원의 중심과의 거리하고 최소값 될 것이고요, 반대로 최대값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거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수학적 아이디어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반드시 더 생각해야 돼.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의 제곱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관점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기본적으로 무엇의 제곱 더하기 무엇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중선 정리에 의해서 절반의 제곱 더하기 절반의 제곱 기억이 나야 돼. 이거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누누이 강조했어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A고 5,2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B인데 3,4라고 하는 점이야.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겠지. 이 점은요, 중점이니까 얼마예요? 4,3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자, 여기서부터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거의 제곱, 다시 말해서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요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갖다가 A라고 한다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L제곱인데, 이 값이 얼마냐면 18로 뭐하다는 거, 중요한 것은 일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18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정하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L제곱은 9 이렇게 나오는데, A도 뭐냐면 일정해요. 왜냐하면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L제곱은 9-A제곱으로 일정하다는 거지. 무엇을 기준으로요? 그렇지, 4,3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4,3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길이의 제곱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죠, 이러한 원이 되는 거지. 준성 정리에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L이라고 하는 것을 반지름으로 하고 4,3이라고 하는 것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이냐면, 첫 번째 문제를 접근했던 거에 수학적 관점이 전혀 없었다면 두 번째 문제의 관점은 기하적으로 매우 수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L제곱을 구하면 돼요. 그럼 9-A제곱에서 A 값을 구하면 되잖아. A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A라고 하는 점하고 중선까지의 거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계산하니까 그렇죠, 루트 2 이렇게 등장한다고. 그럼 A제곱이 루트 2니까 주어진 값이 얼마 나와요? 7 이렇게 나와요. L제곱이 뭐가 나온다고? 7.
해석이 됐네. 그럼 원의 중심이 얼마야? 4,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7인 그러한 원이 될 거란 말이야. 방정식 세어보면은요 x-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7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갖다가 구해보면 바로 할게요.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5 마이너스 루트 7이 최소가 될 것이고요, 5 플러스 루트 7이 최대가 되겠네. 계산하다가 실수로 틀린 경우가 있는데 틀렸다면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너희 두 번째 관점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34번입니다. 34번 보도록 하죠. 34번 보면 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 확인하시고요. 4,2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지. 4,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어요.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중요한 것은 동시에 접한다고 했고 어디를 지난다고 했어요? 한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한 점으로 원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원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구성은 세 점이고 한 점이 주어졌다는 소리는 세 점을 한 점으로 한 개의 문자로 표현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오늘따라 수업을 너무 긴장하면서 하네. 표현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원의 중심을 A, B라고 놨는데 기본적으로 뭐야? 접한다고 했으니까 R이니까 X좌표도 뭐야? A좌표도 뭐야? R이 되고 B좌표도 뭐가 돼요? R이 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그렇지.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다는 거지? 1사분면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한 개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4,2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렇지. 중심 R이 값이 두 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x-r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y-r의 제곱이 있어서 얘가 뭐가 된다고?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r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무엇을 대입해 가지고요 4,2를 대입해 가지고 r값을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니까 바로 정리할게요. 4 대입하니까 16-8r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2 대입하니까 4-4r 플러스 r제곱은 뭐가 돼? r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고 정리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r제곱은 마이너스 12r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니? 20인가요? 20 인수분해 하면은요 r-2 r-10은 0 이렇게 되겠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요 그렇지 2하고 뭘 더해? 10을 더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할만하지. 여기에서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죠. 원의 중심을 한 문자를 R을 이용해서 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고 조심해야 되는 관점은 사분면에 따라서 R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한 표현 방식이 매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 개의 관점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요. 35번입니다. 35번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이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만 해석할 수 있다면 주어진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원이 있네. 원 찾았니? 그럼 원 찾아야 돼요. 여기 원이 있어요.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그래 뭐 움직이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A가 있어. 0,3이 있고 B가 있어요. 4,0이 있단 말이야. A도 있고 B도 있고 찾았어? 다 찾았어. 사각형 APBQ가 있어. A도 찾았고 B도 찾았고 B도 찾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사각형 있네. 그냥 보고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여기 관점 하나 있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 보시고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무엇이냐도 찾아보시고 점 Q를 정했어요. 오케이 이해하고 얘가 결정이 되면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고요.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긋고 평행하게 그어서 Q점을 갖다가 찾아라 라고 하는 거지.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단 말. 그러면 M을 갖다가 찾으면 돼. 그냥 M이라고 표현합시다. 어차피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쓰면 되니까 M의 좌표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구하세요. 그럼 AB의 뭐가 되는 거야? AB의 중점 이렇게 되겠네. 냅다 구하면 X좌표는 얼마야? 2가 될 것이고요. Y좌표는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PQ가 어디냐? P가 여기 있고요. Q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위를 움직일 때 언제가 최소가 되느냐? M의 값은 왜 구했겠니? 괜히 구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항상 최대 최소는 뭐 하라고요? 쭉 연결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요렇게 될 때가 PQ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벗어나면 길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될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요렇게 가장 멀리 있을 때, 어디랑 중점이랑 가장 멀리 있을 때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지. 추측하는 거야. 증명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추측한 다음에 그것을 계산해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계산은 원점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됐어요. 요거 몇 배? 2배 이렇게 될 것이고, 최소값은요, 그렇지, 원점과 중점까지의 거리 중에서 여기서 거리를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되겠네. 그거의 몇 배? 2배 하면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되겠죠. 할만하지. 여기에서의 관점은, 너희들이 인지에 대한 관점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평행사변형 성질은 뭐가 있어요? 두 대각선은 뭐 한다고? 반띵한다. 반띵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렇죠. 중점을 공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점 공유. 그래서 어떤 점과 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해석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마무리는 꼭 지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36번입니다. 36번 봅시다. 목소리 이렇게 힘이 없냐? 힘내고. 또 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에 대하여 각 PA, B의 크기가 최대일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리의 B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타 등등의 문제집에서 나온 오케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A라고 하는 점이 딱 있고, 어쨌든 원을 구해야겠죠. 원을 구하시고, 그리고 2번 상황 파악하시고, 그리고 뭐 하면 돼? 최대일 때 선분 길이를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너희 수학적 사고는 언제 최대가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인지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자, A라고 하는 점 찾으시고요. A라고 하는 점 찾았어? 마이너스 1,1이네. B라고 하는 점 찾으시고요. 이거 뭐야? 똑같은 선상에 있네. B라고 하는 점 찾았어요. 2,1이고요. 거리의 B가 2대 1이래. 그럼 뭐 바로 풀할 수 있겠죠. 이거 3등분 했어? 3등분 했어. 2대 1이래요. 이거 얼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0,1이네요. 됐지? 그러면 이거는 내분점이고 외분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A, B를 2대 1이니까 외분점 이쪽에 있겠죠. 왜냐면 A가 속도가 2고 B의 속도가 1이라고 했잖아. 2대 1이니까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Q라고 할까요? Q의 좌표는 Y좌표는 1이잖아. 왜냐면 일찍 같은 선상에 있다며. 나 뭐 그림 잘못 그렸니? 1이면 이쪽으로 3 갔잖아. 요 길이가 3이잖아. 그럼 2대 1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얼마 가면 돼? 3 가면 되니까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문제 해결했네요. 그렇다면 0,1이라고 하는 거하고 5,1을 갖다가 지름의 무슨 점?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x-0 그리고 x-5의 뭐야? 제곱 플러스 y-1 그리고 또 뭐야? y-1의 제곱은 뭐가 돼요? 0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거 뭐야? 이거 제곱을 정리하면 원의 방정,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야. 정리는 좀 이따 하시고요. 일단은 문제 상황을 봐야지. 원이라고 하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각 PAB 있잖아. PAB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지. 거기까지가 사고하는 과정이야. 여기 PAB가 있어요. P는 어디라고 하는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고,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가에 있는 거란 말이야. 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고, 그럼 P, A, B 이 각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가 최대가 되고,
접할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랬죠.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하는 관점인 거네. 그랬을 때 무엇을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AP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AP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B의 길이는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얼마 나와요? 그렇지. 3인가요? 3. 이렇게 나올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얘하고 얘의 반띵이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5. 이렇게 됨을 갖다가 나 뭐 틀렸니? 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 저 틀린 것 같은데. 어서 뭐 틀린 것 같아요. 식은 너희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AP의 길이를 갖다가 찾아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 뭐 어서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은데 감이 안 해. 이렇게 감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찾아주세요. 뭐가 틀린 것 같아 이거. 이상해요. 하여튼 내분점과 외분점을 잘못 구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37번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직선이 있고요. 직선이 원을 뭐 하냐면 2등분한대. 그럴 때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원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직선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돼. 원이 있고요. 2등분 했어요. 반을 띡 했어요. 그럼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의 해석은 주어진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 거. 이렇게도 2등분 되고 이렇게도 2등분 되고 이렇게도 2등분 되잖아. 그렇다면 그렇지.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원의 중심을 찾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찾을게.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중심만 찾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r제곱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그럼 마무리 치면 y는 k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 거야?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요. 때려 넣어서 k값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은 2k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k 값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직선이 있어요. 직선과 수직이고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바로 갑니다. 직선과 수직인 거 옛날에 했었죠. 기억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a 다시 플러스 됐니? b 다시는 뭐가 된다고요? 0 이렇게 된다고 바로 간다면 아무거나 하면 된다 그랬어.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찾았어요. 이것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원을 뭐 한다고요? 2등분한대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원의 중심을 찾아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원의 중심 찾아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의 중심은 1,0 이렇게 되면 되네. 주어진 값 대입해 가지고요. k값 찾아내니까 따라서 k값은 얼마 나와요?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참.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죠. 38번입니다. 38번도 문제를 잘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점이 있어요. 두 점 A가 있고 B가 있네. 찾았니? A 찾으시고 B 찾으시고 C1, C2가 있어. 뭐 이렇게 C1, C2가 있대.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렇다면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해. 두 점을 지나는 것은 각각의 원의 현이고 현의 성질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수직으로 만나네 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기울기를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주어진 직선과 수직이네요 라고 하는 거고 어디를 지나냐면 중점을 지나네요. 해석이 됐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A, B와 수직이고 됐니? 수직이고 A, B에 뭘 지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첫 번째 A, B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A, B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합시다 라고 하는 거야.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요. 기울기 구하면 얼마 나오니? 2분의 1. 중점 찾아보면 중점은 때려 넣으니까 0,1 이렇게 나오네요. 다 됐네.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고 중점이 어디에요? 0,1인 직선의 방정식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갑니다. y는 2분의 1 x 뭐야? 플러스 1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더라. 누구한테는 어렵지 않고요.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은 한 걸음씩 갑시다. 한 걸음씩 가면 분명히 너희들이 원하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지. 확신해요. 잘 쫓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번입니다.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접점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구하여라.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라는 거네. 원을 그려.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려. 그리고 점이 있어요. 밖에 있을 거 확실하지? 아니면은 접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쭉 그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거야. 항상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A에서 이점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을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네. 그러면 다 확인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은 2,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2니까 A는 얼마니? 다 주어졌네요. 그렇죠? 자, 이 길이 구하면은요. 루트 바로 할게. 4, 4, 16 플러스 16 하니까 얼마야? 4 루트 2. 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X축 위의 점 A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접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6일 때 점 A의 좌표를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X축 위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그림을 조금 꼼꼼하게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려봅시다.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2,1이 2,1이야. 됐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2잖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원이 잘 그리자. 이런 식으로 원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완벽한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X축 위에 점 A에서 이 원의 근 접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6이래. 접점이라고 하면 여기 점이 하나 딱 있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거리가 얼마라고? 루트 6이래요. 몇 개의 점이 나올까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의 우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다 구하여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 됐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였냐면 루트 6이었단 말이야. 점 A의 좌표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구하는 거니까요. A 좌표를 뭐라고 놓을까요? 그렇죠. A, 0이라고 놓으면 돼요. 중심의 좌표는 2,1이었으니까 식을 세우면 실제로 몇 개가 나오느냐 2개가 나오느냐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식을 세워보도록 하죠. A-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가 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해가지고 얼마 나와요? 10 이렇게 나오네. 올라가 넘겨서 정리하니까 A-2의 제곱은 9 이렇게 될 것이고요. A-2는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의 값은요 얼마가 될까 이거 쭉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그렇지. 5라고 하는 점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할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씩 쫓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번입니다. 40번 계속 가죠. 계속 갑니다. 40번 봅시다. 자, 원이 있고요. 또 원이 있네요.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원이 있고요. 원이 있는데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대요. 그러면 상황 파악을 좀 해봐야만 할 것 같아요. 원이 있고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다는 소리는 어느 직선이 있어서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그렇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거란 말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2등분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원을 그리면 또 다른 원은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K의 값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그럼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파악해야지 주어진 것에 대한, 그렇죠, 방정식을 풀지 않는다고. 두 원의 중심이 찾았어요. 중심이 얼마냐면 3,2라고 하는 거하고 K,0이라고 하는 중심을 찾았어.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에 관한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중심을 지나니까 이게 뭐야? 현이잖아, 현. 한 점에서 현에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선의 발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따로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포인트 찾았고, 그 다음 또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겠네. 얘는 뭐가 되겠니? 또 다른 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렇다면 반지름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K에 관한 방정식 한 개를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니까 3-K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은 9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겁내 나오네. 자,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K-3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K-3이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K의 값은 3. 그렇지. 홀라당 넘어가니까 틀렸어. 바로 계산할게. 홀라당 넘어가니까 4 또는 2 이렇게 다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지? 두 개 나오네요.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뭐 이쪽에 반대쪽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41번입니다. 자, 원이 있어요. 원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여라. 이런 거 교과서에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원이 있고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그렇지, 또 다른 한 점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식을 갖다가 세우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할 때의 성질인 거지.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선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k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요 문제만 그냥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뭐가 돼요?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됐지? 원의 중심이 얼마였니 했더니 2,3이고요. 반지름이 얼마니 했더니 루트 10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2,3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오면 돼? 루트 10 이렇게 나오면 되네요. 완성시켜 봅시다. 루트 10이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2분의 2하고 3을 퍽 때려 넣어서 절대값 씌우면 k-5 이렇게 될 것이고요. 따라 절대값 k-5는 2 루트 5 이렇게 나오네. k 값이 복잡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입하면 두 개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잖아. 이거 그냥 공식으로 외우라 그랬어. 외우면 원래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왠지, 그렇지, 왠지, 그렇죠, 왠지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y-3 y-3은 10 됐어요. 뭐 하라고요? 때려 넣으시고 그러면 나옵니다. 자, 점에서 이 원에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접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뭐라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관점인 거야. 자, 그렇다면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서 긋고 여기서 긋는 거야. 그럼 무엇을 찾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기울기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네. 기울기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를 모르니까 m에 x 플러스 3 플러스 8 이렇게 놓고요. 그렇죠. 기울기를 찾기 위한 방정식 하나를 찾아내면 돼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m의 값이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번입니다. 점 P가 있어요. 점 P가 있고, P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길이가 4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뭐 두 개 나오나 보지. 그러니까 양수 a의 값을 갖다가 물어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상황 항상. 도형에서는 도대체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용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점이 있어요. 접선의 길이가 접선이 있는데 접선의 길이가 얼마냐면 4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래. 여기 a, 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의 값을 갖다가 구하래. 항상 접선은 수직으로 만나네요. 인지하시고 오케이. 그럼 다 됐네. 원의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주어진 식 원의 중심 찾고 됐니? 그 다음에 y-2의 제곱 됐니?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3의 제곱. 원의 중심 찾았어요. 얼마냐면 3,2 이렇게 나올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 나와? 3 이렇게 되네.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니? 이게 3이고 이게 4잖아. 이 대충 계산하면 얼마요? 그렇죠. 5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a-3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얼마 나오는 거야?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예, 요거 정리해 가지고요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입니다. 어디까지 있지? 오케이, 4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있어요. 원 찾았니? 이런 거 항상 확인해야 돼. 원이 여기 있구나. 직선 있어. 직선 찾았니? 얘도 고정, 얘도 고정. 두 점 BC가 있어. BC 어딨니? 여기 있고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어. 얘 고정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은요. 고정이 아닌 걸 왔다리 갔다리 하나 보죠.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네. 이거의 길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가 일정하다는 거지.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는 정삼각형이 변하더라도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뭐가 일정해? 그렇죠. 높이의 비가 일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두 개의 삼각형은 뭐예요? 닮음이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렇죠. 닮음이네. 그럼 닮음에서 넓이의 비를 물어봤으니까 얘 왜 안 지워지니? 뭘 물어봤다고? 그렇죠. 넓이의 비를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길이의 비에 뭐 하면 돼요? 제곱이 넓이의 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넓이가 최소값과 최대값이 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됐네. 이 원에서 이 최소가 언제가 되니? 라고 하는 거 찾아보시고 최대가 언제니? 라고 하는 거 찾아보면은요, 그러네. 문제는 해결이 됐네. 무엇과? 직선과 어떻게 되는 거? 직선과 무엇과? 그렇죠. 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네. 그럼 문제 다 풀렸을 거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니까요.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d라고 한다면 d는 루트 2분의 4 정리하니까요. 2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야. 찾았어요?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뺀 것. 최대값은 무엇이 되냐 하면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더한 것.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넓이의 비는 그렇죠.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해서 정리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만하죠? 그림을 잘 이해가 안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꼼꼼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번입니다. 자, 원이 있고요. 그리고 원이 음점 P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는 거 여기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원점 5에서 동점 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원이 있고요. 여기 점들이 잔뜩 있어. 이렇게 점들이 잔뜩 있단 말이야. 원점이 있어요. 여기 그럼 최소값과 최대값 이것이 어느 게 최소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원의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긴 것이 최소가 될 것이고요. 됐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더한 것이 뭐가 돼? 최대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놈은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홀라당 넘어가서 25-1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예요? 8인가요? 8 이렇게 되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2 루트 2고요. 원점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당히 정리해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하면 됩니다.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중점까지 거리의 2배. 어이구 씨 벌써 수업이 끝나나? 빨리 해야겠다. 자, 마찬가지로 두 원이 있고요. 두 원의 위에 전 PQ가 있어요. 3분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원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원 위에 전피의 최소값은 뭐가 돼? 0이 되네. 0.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이거 확인해 봐야 돼 반드시.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최소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최대가 되겠네요. 그건 너희들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통치는 분위기야. 아이고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점이 있어.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뭐 그렇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덮어놓고 문제 풀지 마시고 R을 구하는 거잖아. 원이 있어요. 원밖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더니 얘가 뭐래? 수직이래. 항상 원의 중심과 그려. 수직이래. 그림 개떡같이 그렸지. 잘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원이 있고요. 수직이고요. 수직이래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5,4가 있는 거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1,2가 있는 거고요. 반지름이 뭐야? R이네. 반지름이 뭐야? R이네. 이 길이 구하래요. R이네. 오케이. 그러면 뭐야? 그렇지. 2R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되겠네요.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9 플러스 나 뭐 틀렸니? 9 플러스 4 이렇게 되나? 뭐 계산이 뭐 틀린 것 같다. 양수 R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는데 뭐 계산 16 한참 고민했어요. 얼마나? 20 되니까요. 따라서 R제곱은 얼마 나와요? 20 이렇게 되네. 따라서 뭐가 돼? 루트 10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맨 마지막으로 봤을 때 종치는 바람에 급하게 풀었는데 잘 안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